1071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바로 코사인 4분의 n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AN 제곱을 n이 1부터 시작해서 24번째 항까지의 값을 구해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24개를 정말 모두 다 다른 값은 아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A1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A1은 코사인 얼마가 되죠? n의 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원래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는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주기 형태로 반복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는 것입니다. 코사인 4분의 8, 코사인 45도 얼마죠?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1의 제곱, 즉 제곱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죠? 바로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2가 되겠네요. 자, A2는요, 2를 대입하면 코사인 4와 약분이 되어서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코사인은 2분의 홀수 파이, 얼마죠? 0인 거 알고 있죠. 따라서 A2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삼각함수를 모르면 여러분들 아무리 시그마를 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삼각함수 값 찾는 거는 충분히 알아내야 됩니다. 자, A3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의 n의 자리에 4분의 3을 대입해서 4분의 3파이가 되죠. 자, 4분의 3파이는 여러분들 몇 사분면각이죠? 2사분면각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4분의 파이과 값은 같은데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는 반대죠. 왜? 코사인은 2사분면각에서 음수니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한 주기는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A3의 제곱 또한 얘를 제곱하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A4는 어떻게 될까요? A4는 코사인에 4를 대입하면 파이가 되어서 코사인 파이는 얼마가 되죠? 바로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A4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0, 그 다음에 2분의 1, 0이 아니고 1이니까 이게 아직 규칙이 발생이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A5는 어떻게 되죠? 자, A5는 코사인 바로 4분의 5파인데 4분의 5파이는 3, 4분면 각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어서 4분의 3파이와 똑같은 값을 가져주죠. 그러므로 얘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고 그러므로 A의 5제곱은 얼마가 된다? 또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A6을 구해봅시다. 6은 코사인 바로 4분의 6파이 바로 2분의 3파이가 되죠. 코사인은 2분의 홀수 파일 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A6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A7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코사인의 4분의 7파이죠. 자, 4분의 7파이는 여러분들 4사분면각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코사인 4분의 파이와 똑같아서 4사분면의 코사인은 양수죠. 그래서 A7의 제곱은 또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고요. A8은 얼마가 되죠? 바로 코사인 4분의 8파이니까 바로 2파이가 되니까 얘가 다시 얼마가 된다? 1이 되죠. 그러므로 A8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9를 딱 해보는 순간 코사인 4분의 얼마가 됩니까? 9파이가 되죠. 4분의 9파이는 2파이보다 4분의 파이가 크니까 코사인은 주기함수잖아요. 따라서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주기는 없애줘도 되죠. 따라서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누구와 똑같아진다? 바로 첫 번째와 바로 아홉 번째 항이 똑같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1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 반복되는 게 주기가 얼마가 된다? 주기가 8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값은 우리가 A9를 제곱하면 1이 되죠. 아, 미안합니다. A9를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봤을 때는 주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게 보입니까? 자, A 제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네 개씩 이렇게 주기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제곱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A 제곱으로 봤을 때는 AN의 제곱으로 봤을 때는 주기가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부터 24까지 24개의 항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주기가 4면 요 24개는 몇 묶음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6묶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바로 이 결과값은 2분의 1과 0과 2분의 1과 자 1을 몇 번 더해주면 된다. 요걸 6묶음을 더해줘야 되니까 바로 6을 곱한 거와 값이 똑같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6 곱하기 얼마가 된다? 얘는 2가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1이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답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몇 번만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해보면 규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72번입니다. 자, x1, x2, x3에서 xn까지 n개의 여기 수가 있는데 이 수는요. 0, 1, 2의 값 중에 어느 하나를 갖고 있대요. 자, 이 모든 수에는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수를 모두 다 더하니까 13이 되고 각각을 제곱해서 그 n개를 더하니까 23이 된대요. 그러면 그때 각각을 5제곱해서 바로 전체 n개를 더했을 때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사실 어떻게 숫자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물어보는 것은 자, 그냥 x1, 2, 3의 합, x1, x2, x3 해서 합, 제곱의 합, 5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규칙적으로 숫자가 배치되는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얘가 수열이라는 전제 조건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만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0이 몇 개 있는지 1이 몇 개 있는지 2가 몇 개 있는지만 알면 바로 그 순서는 상관없이 합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0이 A개, 1이 B개, 2가 C개 있다고 생각하면 즉 0이 몇 개, 1이 몇 개, 2가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하니까 0이 A개가 있으니까 0에다는 A 곱해주니까 0은 더하나 마나가 되죠. 그죠? 그럼 1은 B개가 있으니까 1 곱하기 B라고 표현하면 되고 2는 C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C라고 보면 되죠. 그 합이 얼마가 된다? 13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B 플러스 2C가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각각을 제곱해서 다 더한 게 23이니까 0을 제곱해서 A개를 곱하니까 얘는 0이고 의미가 없죠. 1을 제곱해서 B개만큼 더해주면 되죠. 2도 제곱해서 C 개수만큼 더해줬더니 2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B 플러스 4C가 바로 얼마 된다? 2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는 자, B와 C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겠습니다. BB 사라지면서 바로 빼버리면 2C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니까 아, C는 얼마다? 5개 있다는 것입니다.
C가 5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2가 5개 있다는 뜻이죠. C가 5개가 아니라 C가 5가 되니까 2가 5개 있고 C가 오면 10이 되어서 B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1은 몇 개 있고 3개 있고 2는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고 근데 0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0은 우리가 그냥 더하나 제곱해서 더하나 5제곱해서 더해봤자 0은 계속 0이니까 0은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는 시그마 이번에는 i라고 썼네요. i가 1부터 n까지일 때 바로 xi의 5제곱은 바로 0도 5제곱을 하는데 그게 a개가 있는 거고 맞죠? 1도 5제곱 하는데 그게 b개가 있는데 그 b가 3이니까 이런 3개가 있다는 말이죠. 2도 5제곱 하는데 그거는 몇 개가 있다. 2는 5개가 있으니까 5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0이니까 바로 3 플러스 2의 5제곱이 얼마죠? 32잖아요. 다 32 곱하기 5를 더해주면 되고 자 얘를 계산하면 160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자 정답은 16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 이 0은 우리가 처음부터 신경 쓸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0은 처음부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합을 구하기 때문에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7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X값 기억나나요? 바로 오메가의 오메가 기억나나요? 바로 3차 방정식, 즉 공통수학 원에서 3차 방정식을 배울 때 선생님하고 오메가를 공부했죠. 자, 얘는 오메가가 아니라 선생님 말대로 하면 가짜 오메가죠. 자, 그 X값이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1부터 k까지 일 때 바로 그 범위일 때 x의 k제곱이 실수가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바로 fn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1에서 30까지의 바로 이 f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말 자체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x값 x를 k제곱 즉 1제곱, 2제곱, 3제곱 했을 때 그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요 k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간단하게 오메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우리 x 세제곱이 1이면 기억납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했죠. 이 x 세제곱은 이 방정식의 한 흑음을 바로 오메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때 오메가는 실제적으로 근을 구해 보면 실근은 1이고 흑은이 바로 이 오메가 값인데 바로 그 값이 얼마라고 했죠? 자, 1, 2, 3이라고 했죠. 1, 2, 3. 여기 1, 2, 3이에요. 숫자가 1, 2, 3. 2분의 바로 오리지널 오메가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x 세제곱이 무엇일 때 마이너스 1이면 오메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맞죠? 이때 한 흑을 오메가라고 한다고 했죠. 그때 오메가가 바로 여기에 있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할 이 중에서 요 플러스 하나만 가지고 왔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리지널 오메가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수를 몇 제곱하면 바로 이 x를 세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6제곱이 얼마예요? 1이다. 그래서
오리지널 오메가는 누가 중요하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고 가리지라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의 몇 제곱이 1이다? 6제곱이 1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가리지랄 오메가에서는 바로 요 실수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세제곱이나 6제곱이 될 때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양변을 두 배 하면 2x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고 이 1도 이항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기억납니까? 양변을 뭐 한다? 제곱한다는 거. 이렇게 제곱. 제곱을 하면 얘가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고 자, 우변은 3i 제곱이 되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 알겠죠? 얘는 여기에 양변 제곱하면 여기에 i 제곱이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다 외우고 있겠죠? 이게 바로 허수의 단위잖아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므로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꼴 0이 되어서 4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죠. 여기에다 또 뭘 합니까? 양변에 자 여기에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 바로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메가가.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양변에 무엇을 곱해준다? x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x 플러스 1. 그러면 얘가 바로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요 x 세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죠. 따라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근은요. 이 x값은 요 2차 방정식에 근도되지만 바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근도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x 세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죠. 이런 1의 세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3자 3자 띠만 떼버리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반대 뒤에 있는 숫자 1 제곱 요렇게 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런 1의 세제곱이니까 3자 3자를 지워버리면 x 마이너스 1에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반대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실수가 된다는 말은 K가 얼마일 때? 바로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일 때는 마이너스 1로 실수가 되고 6일 때는 1의 실수가 되니까 이 K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의 배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얘가 3의 배수일 때 1이나 3의 배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나 1이 되는데 자, K가 일단 N은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N은 1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보세요. F1은 얼마가 됩니까? F1은 N자리 1이 들어가죠. 자, 보세요. N자리 1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K가 1부터 1까지는가? K가 1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X 1제곱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수가 아니죠. 바로 이 헛수잖아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실수의 개수가 없죠. 실수가 되는 이 자연수 K 값이 존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F2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2를 넣어봤자 여기도 K는 1과 2밖에 안 되니까 3이 되어야지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거든요. 따라서 F2도 무엇이 된다? 자, 실수인 값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얘들은 모두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3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F3이 되면 N이 3이죠. N이 3이니까 여기 N을 넣어보면
K가 이제부터는 1부터 3까지죠. 1, 2, 3이잖아요. 1은 실수 아니고 2는 실수 아니고 3이면 X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은 실수 한 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4면 어떻게 되나요? 4면 1은 x 1제곱 아니죠. 2도 아니고 3일 때 하나 가지죠. 마이너스 1의 실수 가지고 4는 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F4도 1. 그러면 F5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1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F6은 이제 보세요. F6은 어떻게 됩니까? F6일 때는 n이 6이니까 k는 1부터 6까지죠. 그럼 언제 실수가 된다고요? x의 세제곱과 x의 6제곱일 때 마이너스 1과 1의 실수를 가지니까 얘는 이제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6이나 7이 8이 돼버리면 모두 다 두 개를 가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8을 한번 보세요. n 자리에 8을 대입하면 F8은 K가 1부터 8까지의 바로 자연수인데 자 K 자리에 3과 6일 때만 얘가 마이너스 1과 1의 실수를 가지니까 그 실수가 되는 K 값은 마이너스 3과 6인 바로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F9가 돼버리면 자 얘가 9잖아요. 9면 어떻게 되죠? 3일 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 x 6제곱이 1이잖아요. 그럼 x 9제곱이 얼마입니까? x 9제곱은 x 세제곱과 x 6제곱을 곱하면 x 9제곱이니까 그것 또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이때부터는 3개가 되니까 9랑 10이랑 11까지는 모두 다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가 될 때 바로 x의 12제곱이 6제곱이 제곱이니까 얘가 또한 1이 되어서 3제곱일 때 마이너스 1, 6제곱일 때 1, 9제곱일 때 마이너스 1, 12제곱일 때 1이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씩? 4개가 나온다는 거죠. 즉 12, 13, 14일 때는 이렇게 4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F15가 되면 이제 몇 개가 되겠습니까? 5개가 되겠죠. 이때는 15, 16, 17이 5개. F18일 때는 또다시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규칙을 봤을 때 1, 2는 0개니까 뭐 더해줘봤자 0이니까 보세요. 3의 배수 3일 때 1, 6일 때 2, 9일 때 3, 12일 때 4, 15일 때 5, 18일 때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의 배수로 생각할 때 자, 마지막 3의 배수가 얼마 됩니까? F30이 되고 요 앞에가 F27이 되겠죠. 그럼 F27, F28, F29가 모두 다 개수가 똑같겠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 29입니다.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죠? 24가 돼야 되죠. F24, F25, F26이 또한 개수가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3일 때 3부터는 1개, 6부터는 2개, 9부터는 3개니까 3의 매수에 따라서 3의 매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죠. 3, 6이 18이니까 6개. 그럼 얘는 3, 8이 24니까 8개. 3, 9, 27이니까 9개고 F3은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F1부터 F3까지 30까지 다 적었는데 1과 2는 0이니까 자 요게 1이 되는 게 요 3, 4, 5 F3, F4, F5가 바로 1이니까 1이 몇 개 있습니까? 1이 3개, 2가 3개, 3도 3개, 4, 5, 6, 7, 8, 9까지가 모두 다 3개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더할 때 1부터 얼마까지 9까지는 각각 몇 개씩 나오고 3개씩 나오죠. 그리고 30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자, 자연수 수열 외우라고 그랬죠. 1부터 10까지는 55입니다. 그럼 1부터 9까지는 얼마가 되죠? 45. 아니면 등차 수열로 생각해도 돼요. 여기에다가 10을 더해주면 되니까. 3 곱하기 45가 얼마죠? 135죠. 여기서 10을 더하니까 최종적으로 14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메가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말까지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만 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조금 어렵죠?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074번입니다. 자, 다음 시그마 값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자, 이 시그마 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자, 이 시그마는 합의 기호잖아요. 자, 이 제곱이 있다는 말은 사실 3ak-1 곱하기 3ak-1이니까 바로 곱으로 되어 있죠. 다항식으로 곱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시그마 처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시그마는 합의 기호니까. 따라서 얘를 합이나 차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9AK 제곱이 되겠죠. 2짠짠을 하면 6AK가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 제곱하면 1이 되겠습니다. 이 식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시그마 성질에 의하여 자 시그마의 일반항이 자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각각 시그마죠.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니까 자 한 번만 적어 본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인데 9ak 제곱인데 자, 실수의 9는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따라서 9ak 제곱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에 바로 AK가 되고 6은 실수배니까 앞으로 나와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AK 제곱의 합이 얼마입니까? 8이 되고요. 6 곱하기 AK의 1부터 10까지 합은 4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조심할 것은 1이 아니라 한 개수만큼 1부터 시작했으니까 10개죠. 1과 10을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72와 24와 10을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96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여기가,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요게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지금 빼기니까. 맞나요? 그러면 72에서 24를 빼면 바로 얼마가 되죠? 48이 되니까 10을 더해주면 58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이 줄은 뭐 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이 줄도 생략할 수가 있죠. 이 두 줄을 여러분들 자 시험칠 때는 생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 9가 나오면서 AK 제곱이니까 8이니까 9, 8이 72. 6이 나가면서 AK에 바로 10개의 합이니까 4니까 6, 4, 24를 빼고 조심할 것은 이 1이 아니라 1도 10번 더해줘야 되니까 10을 꼭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다 보면 이 두 줄을 여러분들이 삭제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1075번입니다. 자, 1에서 n까지의 ak의 합은 7n이고, 자, 1에서 n까지의 bk의 합은 마이너스 3n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1에서 n까지가 아니라 1에서 10까지라고 하고, 여기 ak, bk가 있죠.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와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n자리에 여러분들이 뭘 대입하고 싶다? 10을 각각 이렇게 대입하고 싶죠. 왜? 여기가 1부터 10까지니까. 그러면 얘는 n자리에 10을 대입했으니까 결론적으로 70이 된다는 말이고
얘는 n 자리에 10을 대입하면 100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00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로 적을 수 있습니까? 조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니까 2가 나가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니까 얼마다? 70이 되고 마이너스 BK, 시그마 BK는 마이너스 300이니까 플러스 300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조심할 것은 여기가 6이 아니라 6도 1부터 10까지 10번을 더해야 되니까 바로 60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가 140에다가 300을 더하고 60을 더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140과 60을 더하면 20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의 값을 가진다? 500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략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1076번입니다. 자, 시그마는 항상 여러분들 이 시그마의 시작하는 바로 항번호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즉 AK를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항의 합이 10이죠. 첫 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는 얼마입니까? 바로 42가 되겠네요. 첫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BK는 20이 되고 얘는 첫 번째에서 20번째까지의 합이 60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자,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니까 세 배는 앞으로 나올 수 있죠. K는 11에서 20까지의 BK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두 배의 시그마 K는 11에서 20까지의 AK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주어진 식을 가지고 보세요. AK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합이 10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바로 S10과 똑같죠. 그럼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S20과 똑같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누구죠? 11번째에서 20번째까지죠. 그러면 우리는 20번째 S20에서 열 번째인 S10을 빼주면 즉 S20-S10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1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한까지만 남는 것입니까? 바로 20번째 한까지만 한만 남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맞나요? 그게 바로 얘가 의미하는 거죠. 얘가 의미하는 거. 이해되나요? 요게 바로 K가 11부터 20까지의 AK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K는 요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30이 되니까 바로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의 합이 얼마가 되고 30이 된다는 거고 BK는 요 차가 바로 1부터 10까지의 합이고 1부터 20까지의 합이니까 요 차가 40이죠. 그게 바로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이 4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40 곱하기 3, 120에서 30 곱하기 2, 60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S20-S10이 무엇이다? 바로 A11부터 A20까지의 합인데 그걸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77번입니다. 자, 수열 A연에 대하여 자, 다음 도식이 주어졌을 때 바로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의 AK 제곱의 값을 구해 달라고 하네요. 자, 이게 지금 등차인지 등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시그마는 합의기호인데 모두 다 지금 곱꼴로 나타났죠. 그래서 얘를 자, 일단 합의기호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타내 보면요.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의 전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K 제곱 플러스 2AK
EAK 맞죠? 그리고 1이 됩니다. 얘가 지금 얼마죠? 56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있는 식은 똑같이 시그마 K는 1에서 똑같이 30까지예요. 자, 전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K 제곱 플러스 AK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요게 지금 얼마입니까? 24예요. 근데 똑같이 지금 여기 AK 제곱 AK 제곱 여기 AK AK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그마는 각각의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가 같으니까 분리할 수가 있죠. 분리를 하는 순간 내가 찾고 싶은 얘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바로 연립방정식 형태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의 AK 제곱을 자 A니까 라지 A로 한번 치환해 보고요. 시그마 자 K 꼴 1에서 30까지의 자 AK를 여러분들이 라지 B로 치환을 해버린다면 이 위의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 각각 시그마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라지 A가 되죠. 다음 거는 2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바로 2B가 되면서 조심할 거는 얘가 1이 아니라 무엇이다? 1부터 30까지 30개를 대야 되니까 1이 30번째 얘가 30이죠. 그게 바로 얼마다? 56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요렇게 하면 각각 시그마 해버리면 A가 되고 얘가 B가 되죠. 그게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누구를 찾아달라? 바로 A를 찾아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32 이항에서 얼마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26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내가 찾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A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두 식을 변변 뭐 연립방정식을 처리하면 되니까 A를 찾는데 지금 A를 소거하는 게 편하니까 바로 빼버리면 B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B 값이 2니까 바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이항에서 2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로 이 문제의 정답이 바로 얼마가 된다? 22가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형태의 스타일이 모의고사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계속 시그마로 적어서 풀지 말고 이렇게 치환해서 연립방정식 형태로 처리한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눈썰미만 있으면 그렇게 치환해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78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 등차 수열이 나왔어요. A3이 1이고 A7이 마이너스 7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항 두 개만 알면 일반항은 무조건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3에서 7까지 몇 칸 같죠? 4칸. 자, 4칸 차이니까 공차가 바로 4D가 되어야 되죠. 그럼 1에서 마이너스 7까지 갔으니까 실질적으로 8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D가 얼마죠?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잖아요.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이 되고요. 자, 세 번째 항이 1이라고 했죠. 일곱 번째로 해도 되고 3을 대입해서 1이 나오려면 얘가 얼마죠? 바로 마이너스 6이니까 1이 되려면 플러스 7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냈으니까 A2K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바로 N자리의 2K.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통 하는 방법들이 여기서 A의 2K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N자리에 2K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7. 그리고 A에 2K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2K 플러스 1이면
n자리에 그대로 무엇을 2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4k에 바로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여기가 이꼴이 아니라 플러스 7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A의 2K도 구했고 A의 2K 플러스 1도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 A 2K가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4K 플러스 7이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K는 1에서 무엇이다? 100까지. 여기서 뭘 한다? 바로 마이너스 4K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도 여기서 혹시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로 해서 이렇게 K 공식 이렇게 해서 700 K 공식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니까 이 두 개를 바로 합쳐줄 수도 있다고 했죠. 이 두 개. 얘와 얘를 합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K와 마이너스 4K는 빼니까 없어지고 7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얘는 바로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의 바로 무엇이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다? 2를 100번 더해야 되니까 정답은 200이 되겠죠. 자, 이렇게라도 풀었다면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각각 시그마는 각각의 뭐다? 시그마라고 생각해서 각각 처리해 주는 사람. 아니면 얘가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그냥 처리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그런 모든 방법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는 이 등차 수열에 바로 짝수 항들만 다 100개를 모아놨는 거고 얘는 바로 홀수 항들만 다 모아놨지만 사실 A1은 아니고 A3부터 다 모아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식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시그마를요 우리가 풀어 헤쳐 보면 1부터 대입하니까 A2 짝수를 그대로 다 더해주는 거죠. 어디까지? 100을 대입하면 A200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바로 무엇이다? 바로 1부터 대입하면 A3이죠. 그리고 A5가 되겠네요. 그리고 A7이 되면서 100을 대입하면 A201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A2와 A3만 본다면 얘가 A2-A3으로 두 번째와 두 번째인 A4-A5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6-A7 자 그렇게 하면 마지막이 항의 개수가 똑같은 100개 있으니까 A200-A201이죠. 근데 이 수열이 지금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게 공차잖아요. 근데 얘는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뺐으니까 공차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D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D예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D입니다. 얘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D예요. 그럼 이게 몇 개 있습니까? 바로 100개 있었잖아요. 따라서 얘가 바로 마이너스 100D와 똑같다는 거죠. 근데 공차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200이 된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공차라는 내용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풀이. 그러면 이렇게 풀어버린다면 우리가 일반항까지도 작성할 필요 없고 공차만 구해놓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등차 수열이 나왔다고 좋아해서 일반항만 구하면 A2K와 A2K 플러스 이런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대입해서 K 공식을 쓴다. 그것보다도 결합하면 나오는데 결합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 공차가 똑같아서 없어지는데 그걸 여기에서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라고 해서 각각을 K 공식을 쓰든지 아니면 등차 수열을 이용해도 모두 다 답이 200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째 이 풀이 바로 공차 가지고 그냥 문제를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한번 이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짝수 번째항, 홀수 번째항이니까 서로 뺐다는 것입니다. 뺐다는. 얘가 더하기면 불가능하죠. 맞죠? 더하기면 이제 뭐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항부터 바로 맞죠? 계속 더해 주는 거예요. 더해 주는 거. 맞죠? 두 번째 항부터 얘는 200번째 항까지 돼 있고 얘는 세 번째 항부터 201번째 항까지 여기가 더한 꼴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걔는 두 번째 항부터 20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와 또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너무 K 공식, K 제곱 공식을 여러분들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공식도 꼭 알아놓아야 되겠지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